27년까지 데이터 센터 중에서도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걸 빼고 AI 연산을 위한 데이터 센터용으로만 원전 16기 정도의 전력이 창출된다. 전력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에 바틀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들이 쉽지 않아지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HMC의 강동진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증권에서 에너지 쪽, 그다음 화학, 그다음에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뭐 저희 회사에서 일한 지는 좀 이제 한 12년 정도 됐고, 업계 몸담은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냥 제가 에너지 섹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AI가 전기를 많이 쓴다는데 얼마나 많이 쓰는 건지 이런 리포트를 좀 다뤄봤습니다. 네, 사실 연구원님하고 저는 좀 인연이 좀 됐어요. 그래서 네네네. 옛날에 저기 한전 이군 커버하실 때 네네. 이제 맞습니다. 탐방도 몇 번 같이 네네네, 가고 맞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자, 이게 제가 모시게 된 이유가 보고서의 제목이 굉장히 좀 신선해요. AI, 이번엔 에너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AI를 보면 반도체지 뭔 소리야, 한미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이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긴 한데, 요즘엔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에너지가 많이 드는구나. 근데 이제 이거를 AI 하던 사람이 봐야 돼, 에너지 하던 사람이 봐야 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 에너지 관점에서 우리는 이거 분석하고 있었는데 AI가 훅 들어와가지고 이거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연구원님이 그 얘기를 너무 잘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모셨는데요. 이번 보고서를 쓰시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AI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전기가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되게 막연하게 그냥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전기를 그냥 어느 정도 많이 쓰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감들이 별로 아직까지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투자를 하는 이제 기업들이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기를 어떤 전기를 써라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런 전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들까지도 좀 많이 궁금해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좀 리포트를 써봤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저는 이제 태양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 이외에 또 어떤 수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인더스트리의 영향력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AI 때문에 전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네네. 그럼 그 전기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 거냐, 네네.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AI 시대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이거 뭐 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네네네. 근데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감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정도로 봐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가 왜 전기를 많이 쓰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네.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반도체들이 사용하는 전기 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TDP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발열량 기준으로 만드는 그 측정한 이제 전기 사용량인데 실제로는 발열량보다 좀 더 많은 전기를 쓰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전기를 쓰는데 이게 1000W를 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B100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이제 그 반도체가 B100이 이제 1000W 정도를 쓰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이나 AMD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냈던 서버용 프로세서들 있잖아요. 대략 300W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당 이제 1000W를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이제 프로세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차 연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것 때문에 저도 반도체도 공부해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순차 연산이라는 거는 뭐 A라는 코어가 먼저 연산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겨주면 두 번째 코어가 연산을 하고 이런 식이고 또 CPU 그런 것들이 반도체 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이제 연산이 되는데 GPU 같은 경우에는 병렬 연산을 합니다. 한꺼번에 다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코어가 뭐 100개면 100개가 한꺼번에 돌아가고 데이터 센터 안에 이 GPU들이 한 10개가 들어가면 10개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버에 평균 사용하는 전력량이 피크 사용량에 거의 맞닿아 있는 구조가 됩니다. 와트로 하는 건 순간적인 단위고 와트 아워로 하게 되면 여기서 곱하기를 해서 시간을 곱해야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보통 디자인을 할 때는 이 피크 사용량으로 또 또 하기 때문에 피크 부하라든지 전체 부하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곱하기잖아요. 네네네. 이제 평소에 이렇게 사용했다가 사용 안 했다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늘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거니까 네. 시간을 곱해버리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엄청나게 있다라는 많은. 거고 네네네. AI 시대에 확실히 전기를 많이 쓰긴 쓰는구나. 네네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AI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기 이제 GPU가 핵심인데 네. 그쪽 시장이 거의 90%를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얘네가 그러면 출하를 하고 있는 반도체가 얼마냐가 이제 결국은 한 2, 3년 뒤에는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서 전기를 소모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조금 추정을 해봤어요. 아. 네, 보시면은 이제 얘네가 지금은 이제 H백이 주력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B백이 나갈 거고 B백이 나가면서 아까 보셨던 대로 기존에는 700W 쓰던 게 이제 1000W를 쓰면서 그게 출하하는 반도체가 더 양이 늘어나는 거죠. 네. 물론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TOPS 더 커지기 때문에 처리당 전력 소모는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AI 산업이 지금 초기다 보니까 이만큼 투자하는 양이 엄청 커지게 되는 구간에 들어서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향후에 2, 3년 내에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결국 전력 소모를 일으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A100, H100, B100으로 올라갈수록 1로 갈수록 전기 많이 쓰는데 네네네. 비중을 보니까 이게 하늘색이 이게 2024년하고 2025년 비교해보면 이거 훨씬 크네요. 네네, 맞습니다. 규모도 크고 지금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몇 이거는 배로 지금 얼마 안 쓰는 그 회색 네네. 이거 얼마 네, 안 쓰는 거였는데 하늘색이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게 출하량 전망치 이게 결국 전력 소모가 될 거고. 네. 그다음 이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기는 단순히 연산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열이 나요. 열이 나요. 네, 그 열을 이제 식혀주는 데도 써야 되고. 이게 이제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네네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면 네네. 도서실에서 열이 납니다. 네. 그래서 같은 더워요. 겁니다. 네. 더워요. 머리가 뜨거워지거든. 맞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존의 프로세서들이랑 다르게 얘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열심히 공부를 그쵸, 해버리잖아요. 그쵸. 데이터 센터 PUE가 최근에 약간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PUE라는 거는 이게 1.58이라는 얘기는 1.58의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1은 연산에 쓰이고 0.58은 다른 데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열을 식히는데. 열시키거나 대부분의 열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쪽에 전력 공급을 해주거나 여러 가지 것들에 쓰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허튼 데 쓰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네, 말하면 계산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에 이걸 한다고 해서 뭐 액침 냉각이니 뭐 별의별 일들이 발생을 그쵸, 냉각과 하고 관련된 있는 거죠. 이야기가. 맞아요. 네. 전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사용하는 것보다 사실은 적어도 60% 이상의 더 많은 전기가 사용된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들을 가지고 좀 얼마나 사용될지를 좀 추정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거는 출하되었던 반도체가 적어도 2년 내에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전기 소모에 쓰여진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대략 2027년까지 지금 한 3년 남았죠. 3년 사이에 AI만 사용하는 그 데이터 센터, 아까 그 엔비디아 칩만으로 사용이 되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전력이 대략 한 16기가와트 정도. 16기가와트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은 표준 단위가 1.4기가와트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쪽 같은 1기가와트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27년까지 원전 한 16기 정도의 전력이 데이터 센터용으로만, 데이터 센터 중에서도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걸 빼고 AI 연산을 위한 데이터 센터용으로만 원전 16기 정도의 전력이 창출된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네네. 이게 이제 담담하게 얘기해 네네. 주셔서 그렇지 제가 듣기에는 이게 아까 뭐 이거 많이 들어요 해서 네네. 다 종합해서 계산해 보니 네네. 원전이 16개가 필요할 정도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네,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는 또 하루 종일 거의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량으로 따지면 더 많은 것이 될 거고 또 이걸 한다고 해서 또 다른 데이터 센터들이 투자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밑에 이제 슈나이더라고 하는 이제 그 뭐 전력기기 업체죠. 이쪽에서 추정한 걸 보시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아요. 네. 14에서 19네요. 네,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그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하. 전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는 한 36기가와트 정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36기가요. 그럼 원전 한 36기 정도 수요가 향후 적어도 이제 4, 5년 내에
창출이 된다. 제가 알기로는 원전은 그래도 네네네. 전력이 계속 가니까 맞습니다. 상관없는데 다른 하는 걸로 하면 나왔다 안 맞습니다. 나왔다 하니까 이게 더 골치 사실은 아플 것 같은데요. 그 효율성이나 이제 그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발전소들이 지어야 되는 거고 심지어 원전을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짓는다고 치더라도 대략 10년 가까이 걸리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2024년이잖아요. 네네네. 지금 몇 년 안 남았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이제 10개를 어디다 누가 짓겠어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거의 뭐 이제 전력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에 일종의 바틀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될 수도 있는 게 아닌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너무 맞습니다. 그 부족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전력을 짓는다라는 그냥 공급을 한다라는 거는 발전소가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발전 부지나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그 데이터 센터들이 특히나 이제 인구 밀집 지역 옆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쪽은 발전소 짓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리드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도권 주변에 발전소 그 데이터 센터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 이 시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촉박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뭐 안 하든가 AI 하지 말든가 그냥 안 해서 그러면 전력 그만 쓰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전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그 5년 사이에 전력 소모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뭔가의 그렇죠.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정에서는 네네. 뭐 B1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더라라는 네네. 건데 네네. 아니 그 다음 버전에서 그냥 야 이번에 내가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어 세상에 전력 거의 안 쓰는 거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0.6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0.6. 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위에 거를 추정을 할 때도 매년 효율성이 그 0.6에서는 10% 이상 개선된다라는 가정으로 일단 하고서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데만 하고 딴짓 안 한다라는 네네네네. 가정. 맞습니다. 냉각 같은 거는 조금씩 개선이 될 거다. 개선될 거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리포트가 조금 재밌어서 이제 조금 차트를 가져왔는데 네. 그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쓰는 전체 전기에서 데이터 센터가 쓰는 게 한 네. 4%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작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전기의 4%를 그냥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데만 쓴다라는 거는 또 엄청난 일인 건데 네.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9.1%까지의 전기가 그 데이터 센터 양으로만 쓰여질 수 있다라는 전망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간으로 미국의 이제 그 전력 수요가 2에서 3% 정도 늘어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비중이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거는 건 매년 수십 %씩 성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깜짝 놀랄 일인데 여기서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차트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사실은 플랫이었어요. 늘어나질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때를 돌아보면 이제 모바일 시대가 막 이제 엄청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트래픽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였죠. 맞아요. 근데 이때는 근데 효율성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인해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들을 상당히 좀 완화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2년을 봐주시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전력 수요가 60%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AI랑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때가 보시면은 딱 코로나 시기죠. 그렇죠.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스트리밍이나 비대면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또 엄청난 투자가 그쪽으로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또 많이 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아직 AI는 시작도 안 했는데. 한 거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스트리밍으로 보는 게 갑자기 그럼 다시 영화관으로 돌아가시는 또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게임 같은 경우도 최근 스트리밍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줄진 않을 텐데 거기에다가 AI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들이 쉽지 않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네요. 여기서 보라색의 길로 가게 된다면 네네네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이런 엄청난 생각을 일이 발생하는 하게 것 같아요. 되는 거죠. 일단은 에너지가 많이 사용된다,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좀 체감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거구나. 근데 이제 그 빅테크들이 좀 많이 사용할 거고 아무래도 네네, 데이터 맞습니다. 센터들은.
근데 이 빅테크들의 계획이 이게 넷제로다. 네네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빅텍 기업들이 그러니까 결국 넷제로를 가면서도 전력소를 충당할 수 있겠냐. 네. 뭐 이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네. 이거 두 마리 토끼 아니냐. 아니 넷제로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 네.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네. 이 주요 빅텍 기업들의 이 전력 사용을 한번 보시죠. 이게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들의 전력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기울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력수요가 연평균 2~3% 정도 성장을 하는데 네. 주요 빅텍 기업들의 전력수요가 이 정도로 늘고 있다 보니까 네. 20% 30%네요. 네네네. 메타가 36%네요. 네네네. 충분히 그런 질문을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들은 또 계속 넷제로를 얘기를 하면서 올해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기업 중에 재생에너지를 가장 장기 공급 계약으로 많이 산 업체들에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 메타 이렇게 쭈루룩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많은 에너지를 실제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그런 계획을 이제 밝히고 있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니까 2022년에 발표한 거긴 하지만 25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커버하겠다. 그리고 내년 아닌가요? 그쵸. 2025년이면? 근데 사실 거의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네. 그리고 2030년까지 카본 네거티브를 달성을 해서 2050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업한 이후에 발출한 탄소들을 모두 제거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카본 중립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얘기할 것들 중에 하나는 네네. 그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모든 전기를 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정 부분 화석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에 따른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을 탄소 배출 감축 크레딧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셋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넷제로 그러면은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는 안 써 이게 아니고 그렇죠. 탄소, 화석 에너지로 쓰는 에너지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탄소는 그래 내가 뭘 다른 커버할게. 쪽으로 해서. 뭐 맞습니다. 크레딧을 사든 뭐든 해가지고 이건 퉁치는 무엇인가를 할 거예요. 맞습니다. 어쨌든 나는 네네. 이 지구에 나 때문에 뭐 이산화탄소가 더 배출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크레딧을 사서 이제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경제적인 돈을 주는 거죠. 도움을 주는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소를 줄이겠다라는 그 범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럼 탄소를 그럼 내 데이터 센터에서만 줄이고 말 거냐? 그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30년까지 스콥 3를 2020년 대비해서 50% 이상 감축하겠다. 스콥 3가 뭐예요? 네, 이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코프 1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입니다. 스코프 2라고 하면은 그 공장에서 만드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쓰는 탄소입니다. 발생되는 탄소입니다. 스코프 3라고 하면은 나의 밸류 체인에서 나의 밸류 체인에서 발생되는 탄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탄소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쓴다. 이거는 사실은 빙산의 사실 일각이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무언가를 공급하는 업체들, 심지어 이제 엔비디아가 되겠죠, 말하자면은. 이쪽에 이제 칩을 공급할 때니까. 그 옆에 HBM이 있을 거고, 그 하이닉스가 또 대상이 되겠죠. 얘네들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탄소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스콥 1, 2, 3 했을 때 빅테크 입장에서 공장은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에서만 그냥 넷제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는 전기를 만드는 애들도 넷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거를 부품을 만드는 애들도 다 니네들도 해라는 얘기여서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잊고 싶고 얘기 안 하고 싶어서 그렇지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큰일 났어요 이거. 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콥 3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네요. 우리나라한테도 우리나라 그 공급망에 있는 분들도 다 생각하셔야 되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올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은 얘네들이 배출하는 탄소가 사실 스콥 1, 2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애들 쪼는 거 시작이네요.
그래도 나와 있는 게 new requirement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들어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기한테 이제 high volume suppliers 많은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들한테 네. 2030년까지 100% 100%. 카본 프리 일렉트리시티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겠다. new requirement 라고 이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재화들을 만들 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립을 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 하겠다. 근데 그 범위가 단순히 내가 쓰는 전기뿐만이 아니라 남들이 쓰는 에너지까지도 나한테 뭔가를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에너지까지도. CFE가 카본 프리 일렉트리시티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범주에 드는 일렉트리시티가 뭐냐, 전기가 뭐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게 솔라, 그다음에 이제 지열, 그다음 바이오매스, 그다음에 이제 수력, 뉴클리어, 카본 캡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과거에는 뭐랄까 조금 전통적인 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었던 태양광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이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 중에 여러 가지 후보들까지 모두 동원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카본 캡처라는 것도 활성화된 건 아니고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도 동원하겠다. 뉴클리어 같은 것도 논란은 있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것들도 해서 카본을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양립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저희는 좀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나 다 했어. 나 거의 다 숙제 나 끝났는데. 그쵸, 거의 숙제 끝났죠. 나한테 보낸 애들, 잠깐만, 니 봐라. 야, 니네들 지금 안 되겠다. 니 빨리 내가 2030년까지 내가 시간 줄게. 맞습니다.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나 큰일 난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총동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여기서 있어요. 말하는 네네. CFE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네네네. 태양광, 지열, 그리고 바이오매스, 그리고 뭐 수력, 네네. 그리고 원자력, 네네. 그리고 카본 캡처, 그러니까 이제 탄소 포집이죠. 네. 그리고 뭐든지 총동원해라. 뭐든지 총동원해서 니네가 화석 에너지를 쓰면은 그거에 관련돼서 뭐 크레딧을 사든 네가 돈을 지불하든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해내라 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은 돌고 돌아서 사실은 우리가 국내 주식시장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네네. 향후에 굉장히 큰 리스크 혹은 비용으로 굉장히 돌아올 큰 수 있는 비용일 수도 있죠. 네네. 부분이깁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세미나를 다니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얘네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탄소 중립에 목을 매는 거야? 돈도 많은 애들이.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의 진짜 비즈니스 리스크가 뭘까? 얘네들이 사실 경쟁자가 있나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네. 이제 저희가 애플 이런 업체들의 경쟁자가 있냐? 참 찾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연구원님이 네네. 이제 그 담당하시는 섹터들이 네네네. 워낙 치열한 경쟁과 네네. 태양광에서 얼마나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네. 그거 했잖아. 근데 애플이나 이런 거 보면 야, 쟤들은 진짜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죠? 네네. 근데 진짜 비즈니스 리스크라고 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지구가 뭔가 잘못되거나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환경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뭔가를 잘 못 쓰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단계가 아니면은 이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리스크의 단계는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와, 이거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네네네.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먹고 살기 바쁘지.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하면은 가장이라서 이제 책임도 져야 되고 네네. 대통령이 되면 또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네네. 어쨌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솔직히 그렇죠. 뭐 미국 정부가 뭐 돈도 없고 맨날 빌리는 애들이고 우리가 돈이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책임 의식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드시네요. 책임 의식일 수도 있고 그냥 그들은 자기네들이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100년, 200년 가는 기업이라고 당연히 그렇죠, 생각을 그렇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200년 이후에 이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경쟁력도 있겠지만 기후위기가 막아지지 않으면 이게 정말로 인류에 뭔가 문제가 되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치, 내가 이렇게 강압 안 하면 쟤들은 어차피 안 하는 애들이라서 돈 든다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문구까지 적어 놓은 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2, 3년 뒤에 이제 전력수에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수요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2, 3년 뒤에 상당히 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여지가 이런 것들이 좀 때문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기 싫은 거라서 네네. 누가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누가 억지로 하는 대상이 빅테크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넷째로 이거 하는 거 뭐 그냥 안 하는데 뭐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는 거 아니네. 그냥 하는 건 진짜로.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연구원님은 태양광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태양광 그리고 저희가 이 리포트에서는 약간 네. 연료전지에 대한 내용도 좀 넣었고요. 네. 근데 한국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이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결국은 이제 연료전지로 가게 되면 수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태양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그린 하이드로젠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태양광을 빼놓고는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태양광이 중요하다. 네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미 글로벌하게 태양광이 가장 원가가 싼 전원이라는 거는 네. 뭐 사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특히나 이런 쪽들에서는 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올해 들어오기로 한 발전소 용량 중에 58%가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ESS죠. 그 다음에 이게 23%. 그럼 태양광과 ESS가 결국 연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빼놓고 과연 이 전기를 뭘로 만들 것인가를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아, 근데 이게 비중이 이 정도나 되는군요. 네네네. 이게 올해 미국 네네. 기준이요. 맞습니다. 올해 미국의 그 발전소용으로 들어오는 유틸리티급 태양전지 용량이 한 36기가 정도 되고 내년에는 이제 뭐 40기가 넘어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네네.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빼놓고 다른 것부터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얼마나 싸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킬로와트아워당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사는 게 대략 킬로와트아워당 130원 정도에 지금 사고 있어요. S&P라고 얘기를 하죠. 130원, S&P. 네. 근데 미국의 지금 태양광 발전 원가가 유틸리티급은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죠. 싸네요. 네네네. 한전이 보통 그 S&P를 결정하는 게 저희가 가스 발전소로 결정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미국의 이런 것들이 좀 훨씬 싼 상황이다. 그리고 점점 내려가는 추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태양광이 이제 뭐 24시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생각보다 거죠. ESS 시장이 성장이 빨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SS가 작년에 미국의 ESS 시장이 100% 성장했습니다. 2배나 성장했다는 네네네. 거네요. 그래서 근 30기가 가까이 설치가 됐는데 30기가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기가 팩토리가 대략 50기가 정도 하죠. 테슬라 갖고 있는 그거랑 비교해 보시면 30기가라는 용량이 꽤 크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ESS가 좀 들어갔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거다. 왜냐면은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소 지을 때 4시간 정도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ESS를 의무적으로 좀 가지고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저희는 성장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태양광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될 것 같다라는 네네네. 거고요. 이게 보니까 천연가스 네네네. 그리고 풍력 네네. 그리고 원전 이렇게 좀 있긴 한데 네네. 천연가스나 뭐 풍력 쪽은 어때요? 네네. 풍력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풍력 쪽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 미국 지멘스나 이런 업체들 기기연합이나 이런 것들 좀 있었고, 일단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좀 태양광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력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점점. 에너지 효율이 지금은 20% 초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만한 면적에 100이라는 태양광이 들어오면은 그 중에 한 20% 정도를 이제 전기로 변환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매년 0.5, 1%포인트씩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면적에서 전기를 더 많이 생산을 하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똑같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더 적은 면적을 필요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점점 더 효율이 높아질수록. 근데 풍력은 효율이 점점 더 높아졌었는데 효율이 높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블레이드가 대형화죠. 점점 커지고 커다랗게 네. 바람개비가. 네네네. 그리고 뭐 터빈이 커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공급망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치. 네네. 예, 일단 뭐 CS 윈드 이런 데서 네. 그냥 타워 하려면 배에 싣고 막 이러면 그 엄청 배를 크죠. 또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또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거 터빈 만드는 배를 또 발주하고 네. 뭐 이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풍력 설치선을 또 발주를 해야 돼요. 그러네요. 기존의 설치선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해양 풍력은 또 다른 네, 거니까. 해양 풍력도 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그 바틀렉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그게 없고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공정도 이미 굉장히 이제 표준화다 되어 있고 네. 매년 기술이 발전해서 조금씩 그 면적을 덜 사용한다라는 거는 네. 결국 관련된 비용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극단적인 이제 가정을 해보면 옛날에 이거 이만한 면적에서 10의 에너지를 생산하다가 20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은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패널 2개 설치할 거 하나만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되는 거니까 인건비도 절반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비용까지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하. 그렇기 비용이 때문에-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럼 태양광이 진짜 좋긴 좋은 것 같네요. 네네네. 네. 근데 이게 태양광을 얘기할 때 빼먹지 못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중국에서 이미 뭐 폴리실리콘을 포함해가지고 밸류체인의 상당 부분을 좀 쥐고 있는 거의 상황이다 보니까 90%를 가지고 있죠.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쟤들 좋은 일 시켜주긴 좀 싫은데 네네네. 방법은 없고 답답한 상황 아니에요?